안녕하세요. 청소부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. 참 처참한 환경인 것 같아요. 지금 날이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양심의 훼손이라는 단어가 자꾸 떠올라요.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. 예. 이 얘기는 뭐냐면 아, 제가 예전에도 프로이트의 동시성 이론, 아니, 칼 융의 동시성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. 어디선가, 무너지면 그 무너짐은 정신적 가치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, 정신적 가치, 양심, 도덕, 법치,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 지구 저 반대편에서도 무너집니다. 그런데 우리가 한 공간,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 자그마한 공간 속에 거주할 때는 연쇄적으로 무너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. 어, 아주 빠르게 진척이 됩니다. 우리가 60년대 후반, 70년대 초반 아니면 또는 세계대전을 겪었을 때, 전 세계가 그 폭력에 신음을 했었죠.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는 바입니다. 음.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가슴 아픈 일들,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뭐냐, 트럼프의 폭력성, 전쟁을 막 아주 그냥 싹쓸이 하듯이 하려고 하는 어떤 트럼프 행정부의 폭력성들, 어, 수백 명, 수천 명이, 수만 명이 죽어 나갔죠. 이 폭력성이 과연 우리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? 저는 영향 미칠 거라고 생각을 하고, 그것이 드러나는 지점이 여러 가지 사회 현상들이 있기는 한데, 그 중에 이진호, 김세희, 이 더러운 자식들, 제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.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서 어, 돌아가신 분의 명예며 뭐며 뭐 완전히 그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요. 이 폭력성의 에, 시발점은 트럼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. 예. 왜냐하면은 양심이라고 하는 게 전혀 없잖아요. 그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야 이진은 진짜 해도 정말 어제 밤에도 하나 또 올렸더만요. 예? 그 뭐 전 남자친구 이야기 인터뷰 내용들 뭐 이런 거 얘기했는데 부모님 자식을 잃은 부모는 자식은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의 기본 양심의 출발을 측은지심이라고 하잖아요. 근데 그 측은지심에 의배되는 기본 양심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 하는 발언일 수밖에 없다.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자식이 먼저 죽었는데 그것도 그 꽃다운 나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그 부모님 때문에 그랬다라고 막 무자비로 여기저기서 뭐 녹취를 어디서 얻었는지도 모르겠어요. 그런 걸 가지고 나와가지고는 부모가 부모 때문에 그랬다, 엄마 때문에 그랬다, 막 이런 것들을 막 무차별적으로 퍼뜨리고 김세희는 가짜 증거 가지고 나와가지고 예? 그걸로 이제 그 뭐 김수현 씨와 연관성들을 갖다가 증명을 하겠다 어쩌겠다 뭐 이런 둘 다 똑같이 그 양심을 저버린 양심이 훼손된 자들의 보편적인 어떤 그런 그 발작적인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 증상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참 순서가 그렇잖아요. 우리 뭐 사회가 발달해왔던 발전해왔던 관계들이 현대 사회에서는 법이라고 하는 걸로 인간의 폭력성들을 단죄를 해왔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법치가 무너지잖아요. 그 법치가 무너지면 도덕률이 무너지고 도덕률이 무너지면 양심까지도 다 훼손이 되는 거예요. 예, 야, 이거 한 모금 마시고 앞 광고. 너무 흥분하면 안 되니까.
그런데 말입니다. 요즘 법치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도덕률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양심이 훼손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게 눈에 띄어요. 너무나 많이 눈에 띄어요. 왜냐하면 인터넷 댓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건 익명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더 활개를 치고 더 쓰레기 같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그 준동을 하고 있는데,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이제 얼굴을 까고 등장한 무법천지의 폭력 사태들이 하나 둘씩 막 벌어지고 있어요. 살해 협박, 그 다음에 막 분신 자살, 막 이런 것들이,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신 같은 경우는 폭력 아닌 것 같아요. 이것도 어마어마한 공포고 어마어마한 폭력이에요. 자기 자신에 대한 폭력 또한 그것도 폭력이고,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도 그것도 살해잖아요. 근데 그것을 살인 행위들이 묵과되고 있고, 그 어떤 그 폭력성들이 그냥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고 있어요.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. 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것들을 그 자제하게 만들고 못하게 이렇게 묶어놓는 그, 그 틀인데, 그 묶어놓는 방식인데, 방법인데, 그것이 작동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도덕성도 없어져요. 예, 도덕성도 없어져요.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, 거짓 선동으로 사람들을 현혹하고, 또 그걸 돈벌이로 이용하고, 말도 안 되죠? 응? 그리고 죽은 자를 조롱하고, 살아있는 자식을 가슴에 묻은 부모들을 조롱하고, 그들을 범죄자로 만들어버리고, 막 하는 것들 보면은, 과연 이게 진짜 쉽게 끝날 것인가? 쉽게 안 끝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앞서요. 우리가 지금 이제 뭔가 그 시민들이 이제 나서서 저항을 해야 된다, 이런 주장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데, 항상 이분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의 조건은 뭐냐면 평화적이어야 된다. 계속 그걸 강조를 해요. 계속 그걸 강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폭력성을 띤 집단들이 어딘가는 존재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그 폭력을 자꾸 더 키우려고 해요. 그 키우려고 하는 방식들이 막 욕하고 자동차로 밀어버리고 막 분신하고 막 불 지르고 하는 것들이거든요.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걸로 살인자를 만들고, 막 자기는 나는 정의롭다, 나는 불쌍해서 그런다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면 참 인간 같지도 않구나, 이런 것들하고 내가 같이 숨을 쉬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자괴감도 들고 좀 그렇습니다. 하지만 릴렉스, 메디테이션, 좀 이렇게 캄다운, 이거 해야 돼요. 우리 지금 이거 중요한 때입니다. 이번 주까지 한번 좀 더 진정하고 기다리자. 법치가 다시 살아나기를, 그리고 도덕률이 다시 우리를 다독여 주기를, 그리고 양심이 다시 살아나기를. 그래서 양심이 살아나고 도덕률이 살아나고 법치가 살아나면, 그때부터는 이렇게 준동하던 양심이 훼손된 자들의 어떤 그 쓰레기 같은 발언들, 행동들, 이런 것들을 법으로, 우리가 이제 자력구제 이런 게 아니라, 자경단 이런 게 아니라 법으로 이런 애들을 이렇게 단죄할 수 있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. 안녕.